뭐라 그럴까, 그 신념을 잃으면 이제 안 되죠. 근데 그게 이승만의 유산입니다. 거기 보면은 첫 장에 좀 보죠. 거기서 아까 말씀대로 미국 독립, 그 다음에 블란스 혁명, 미국 혁명, 블란스 혁명, 그 다음에 영국의 명예혁명, 이렇게 셋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 얘기도 했고, 왜 공화국이 힘드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제 말씀이 이승만, 그러면 이제 나라를 건국한 게 혁명이다. 반박할 여지가 없죠. 우리끼리 혁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하고 다 비교해도 혁명이다. 그러면 국가가 혁명을 이제 건국혁명, 한국혁명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받은 유산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인물 하나를 골라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Founding Fathers의 복수를 씁니다. 건국의 아버지들. 우리도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지금 건국 대통령의 이름을 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 해가지고 그 훌륭한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그 중에 건국 대통령 된 사람은 자연히 건국 대통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지도자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걸고 재산 다 버리고 일생을 그냥 풍찬 노숙한 훌륭한 지도자. 저는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묶었을 때 그 건국혁명에, 대한혁명에 한 사람을, 여러 사람 말고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누구겠어요? 저는 이승만이에요. 그럼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느냐? 혁명가입니다. 왜 혁명가인지 제가 그 다음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화국이 많아요. 그러나 이승만 시대에는 공화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유럽에서도 공화국이 셋밖에 없어요. 조그만 도시공화국 빼놓고 뭐 산마리노 무슨 이런 거 몇 개 빼놓고 공화국은 스위스 하나, 또 포르투갈 하나, 또 어딘가 몇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는 전부 왕정이에요. 왜 그랬냐? 칸트가 쓴 글을 좀 보죠. 첫 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화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보존하는 일도 어려워 그것은 천사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의지를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오직 국가를 위한 훌륭한 제도를 만드는 일만 남았다. 우리는 이미 이 원칙, 입헌 공화제 원칙이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나라를 본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칸트가 1795년에 쓴 글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한 20년 전에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화정이라는 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미국은 과감하게 왕을 내쫓고 여러 사람들의 계몽주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공부를 해서 이 공화정을 만드는데 성공한 나라. 2000년 만에 이 지구상에서. 그런데 3대 대통령, 3대 대통령 아니죠. 2대 대통령 존 애담스가 존 애담스 전기 이렇게 두꺼운 걸 제가 읽어보니까 거의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대실험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도 안 해본 실험에 공화정이라는 게 스스로의 정부, 스스로의 국가. 우리가 이걸 성공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박사가 왜 감옥에 갔어요? 공화정으로 정부를 뒤엎으려고 하다가 그런 음모의 혐의에 걸려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근데 하여간 그 대역죄인으로 박영효를 데려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지금 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꾸려는 이 음모, 소위 말하는 박영효 사건에 끌려 들어가서 사형 일보 직전에 종신형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대중죄인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죄수복인지 뭔지 평복 입고 있는데 이승만만 쇠사슬에 이렇게, 그게 대역죄인이에요. 혁명가예요. 당시에는 왕정 폐지를 하고 우리가 공화정으로 해서 대통령을 먹자. 이거는 사형감이에요. 죽이는 거죠. 그러면요. 블란스 혁명이나 블란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미국 혁명 일으킨 사람들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게 우리는 쉽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뭐 여기서 숨쉬고 자유롭게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칸트도 1795년에 이런 걸 쓰고 앉았어요. 근데 그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승만이 젊었을 때 그 헛말들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반역자라는 말이잖아. 스스로가 반역자. 우리는 반역자다. 임금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우는 걸 두 번째. 이 박사가 젊을 때 서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외국어가 뭐였겠어요? 불란서 말이었어요. 이런 거니 불란서 그 이전에 100년 동안에 그 핍박받으면서도 불란서에서 외방전도회에서 카톨릭을 가져왔잖아요. 핍박받고 숨어 다니면서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불란서 말이 외교가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 장안에서도 외교가에서 불란서 말을 많이 써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일의 의사 분슈라는 사람이 쓴 일기가 있어요. 그 분슈의 일기 보면 나와요. 서울 장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외국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많은 게 아니라 그래도 외교가 조금 소규모의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그 속에서도 불란서 말을 제일 많이 쓰고 불란서 어학서가 생겼고 물론 독일어, 도고 어학서, 불란서 어학서, 러시아 어학서, 영어 어학서 뭐 다 생겼지만 불란서 어학서가 가장 인기가 있고 천주교가 이제 핍박에서 해방돼서 우리나라 천주 그 전에 100년의 역사가 그 무시 못할 역사가 있으니까 불란서 말이 가장 많이 쓰고 불란서에도 심심치 않게 그 신부 수업으로 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글이 나와요. 지금은 다 영어를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는 어학 선택도 그렇게 어려운 때예요. 뭘 선택해야 내가 미래에 출세할까? 이 중국은 자리 가버렸고 과거도 없어졌고 사서삼경도 이제 읽을 필요가 없고 이럴 때 어느 나라 말을 공부를 해야 이 청년이 미래에 잘 써먹을까? 이런 시대에 가장 인기가 있는 불란서 말 대신에 영어를 택한 거예요, 이 사람.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 땅을 탐을내지를 않는 걸 알았어요. 토지에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영어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죠. 사전도 통째로 외우고 좋은 문장이면 문장도 통째로 외우고 과목서에서 그 열악한 속에서도 최초의 영한 사전을 만들다가 F에서 끝났어요. 왜냐? 다른 게 바빠요. 청일전기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책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뭔고하니 이승만 박사는 청년 때부터 왜 우리가 독립을 잃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삽과 곡괭이와 그 다음에 구식 장총 들고 의병으로 나갈 때 이 박사는 그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공부를 하자. 저 뒤에 글이 나와요. 공부를 하자. 그저 가서 달라붙으면은 그거는 경우에 안 맞고 우리 인정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300년 전에는 우리보다 못한 영국, 야만적인 세. 그렇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저 영국 사람이 쓴 쇼군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80년대 초에 영화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쇼군 보면 이런 얘기가 나. 영국 사람이 선원이 가다가 나가사키에 이제 표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도착했더니 깜짝 놀래요. 일본에서 목욕을 자주 오잖아요. 덥고 습기 차오르니까 매일 목욕하고 온천도 많고 그 기록에 보면은 당시 대도시 런던에서도 사람들이 목욕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2세지만 엘리자베스 1세 1500년 말에 1500 말에서 1600대 그때 살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 처녀로 살았는데 이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대신에 분을 발랐어요. 그래서 평생 아는 사람이에요. 죽었을 때 떡이 돼가지고 이게 허해가지고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1세 초상 와보세요. 얼굴이 하얗지. 그럼 빈대벼룩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는 가발 쓰잖아요. 몸의 냄새는 향수. 그럼 빈대벼룩은 어떻게 했어요? 장날 장터에 가요. 그러면 원숭이를 데리고 오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 옷을 벗으면 원숭이가 다 잡아먹었어요. 이게 당시 유럽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벼랑간에
르네상스 이후에 그다음에 계몽주의를 거쳐서 거침없이 그냥 과학이 발달되고 하는 바람에 배도 큰 거 만들어서 이리오. 여러분들 페리가 1853년 54년인가에 일본에 와서 대포로 문 열어라 할 때 일본 큰 배 5척을 갖고 왔습니다. 흑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시 일본에서는 법으로 쌀 500석 이상 싣고 다니는 배를 못 만들게 했어요. 왜? 지방의 세력을 누르려고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500석이 뭐 얼마 돼 배가? 그 판옥선 가서 내가 봤어요. 조그만 배. 이런 배만 타고 그냥 다니다가 일본 말에는 강이란 말이 없습니다. 가와지, 내천자 쓰는. 그러니까 큰 강 이런 걸 그러다가 그냥 미국에서 커다란 배가 오니까 그냥 기절해서 나가 자빠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기절해서 나와가 우리 조상들이 참 배짱이 커요. 거기다 대고 총 쏘고 그걸 또 침몰시키고 했으니 참 우리 기질이 그렇잖아요. 뼈 골격도 크고 우리 크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다 크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한참 딴 데로 가서 영어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쇼군 얘기했습니다. 예? 쇼군에서 아까 청결하는 게 놀랐다고 했다가 아 목욕이요. 그렇죠. 그렇게 목욕을 안 하는지 족속들이 그렇게 그다음에 런던에 그 당시 기록 보면 말이죠. 뭐 패스트가 한번 휩쓸고 가고 뭐 온갖 질병 말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을. 이 박사의 글에 나와요. 그 향수란 영화가 그런 거예요. 유럽의 그 더러운 거. 그러니까 300 그러니까 이 박사의 글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향수가 발달했다고. 상투가. 향수. 아 향수 예. 네, 프랑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페스트가 당연히 오죠. 예. 그 사람들은. 아 그런데 이 박사 글에 나와요. 200~300년 전에는 우리보다 못했는데 이제 역전이 됐다. 뭐 그대로 말을 옮겨주면 좀 내용이. 그러니 우리도 이제 정신 차리면 다시 그 사람들보다 못할 리가 없을 거 아니냐. 그게 뭐냐 교육이다. 그러려면은 자유를 먼저 개개인의 자유 그리고 그걸 알도록 교육시키는 거. 그 양반이 처음에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하와이 가서도 교육하고. 그래서 영어를 이제 배우면서 이제 세상에 눈에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바로 길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강대국 아니에요. 이 박사가 미국을 상대로 여기 칸트도 그랬어요. 이상적이지 않지만 공화국을 실시하는 나라를 본다. 웬관이 불과 칸트 갔을 때 20년밖에 역사 안 됐는데 그것도 동부에 13년 조그맣게 시작한 나라예요. 이걸 잡아먹으려고 독립한 다음에도 영국이 계속 가서 바다에서도 막고 장사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1812년에 다시 전쟁이 붙어요. 영국과. 미국이 보니까 독립을 했는데 영국이 계속 이게 막는 거예요. 그냥 나가질 못하게. 온갖 식민지는 자기가 다 갖고 있고 식민지의 통상은 지가 혼자 다 하고 그리고 미국은 농산물을 수출해야 되는데 농산물 수출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시장 같이 자유롭게 경쟁하자. 이거 아니에요. 영국은 땅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독점적인 시장을 찾으려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다 독립시키고 우리 다 똑같이 문호를 개방하자. 이게 미국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땅에 욕심이 없어요. 뭐 필리핀하고 하와이 얘기하면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좀 역사가 여러분들 텍사스가 한때는 공화국이었어요. 유명한 알라모 전투 텍사스도 공화국이었어요. 대통령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연방에 붙은 거예요. 지금 미국은 각 주가 법에 의해서 탈퇴할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저 카나다 국경에 붙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못 사는 주가 있어요. 거기는 가끔 주민 투표해요. 거꾸로 미국하고 달라붙은 저 동부 뉴파운드랜드 그 근처에 있는 저 카나다 주도 가끔 가다 투표해. 우리 미국에 붙자. 이렇게 카나다 정부 우리를 냉대하니 주민 투표에서 연방에 붙을 수도 있고 독립할 수도 있고 그런 체제예요. 그리고 이 박사가 미국을 택했을 때 미국은 해군력이 전 세계 12번째입니다. 일본보다도 못했어요. 육군 병력은 루마니아보다도 못했어요. 상비군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지필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할 때 그때는 유명한 오클라호마 땅, 전백 사람들 그거 보면 오클라호마 땅을 인디언한테서 흥정해가지고 이제 샀어요. 그냥 뺏은 건 없습니다. 오클라호마 방대한 땅을 샀어요. 사람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모여라 해가지고 다 모여서 말 타고 깃발 하나씩 갖고 그래서 대포를 꽝 쏘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가서 어디든지 깃발 꽂혀 있는 데 가서 그 깃발 뽑아내고 자기 깃발 뽑으면 자기 땅 되는 겁니다. 오클라호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이에요. 그때 바로 서재필 박사가 미국 갔을 때가, 그리고 유명한 카스터 장군이 저 인디언하고 싸워서 카스터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전멸을 한 데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서부도 완성되지 않았고 그냥 권총 빠른 녀석이 최고고 뭐 이런 엉성한 나라인데 딱 하나를 꿰뚫어 본 거예요. 이 박사는요. 자유와 땅에 욕심이 없다는 거. 기독교 국가. 요거 가지고 이제 미국을 이제 친구로 만들어야겠다. 아시아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이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럽도 없었고, 유럽은 마사링 혼자 했어요. 다들 러시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바보 아니에요. 러시아는 지금 호시탐탐 먹으려는데 가서 우리 좀 구원해 주시면 당장 가서 먹어버리지 그거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미국을 쳐다보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거의 예외적이에요. 마사릭도 다 러시아 쳐다보고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슬라브 민족 같은 체코슬로바키아니까 슬라브 민족이라 러시아는 생각도 안 하는데, 아시아에서도 미국의 잠재력을 꿰뚫어 본 사람이 이승만 하나예요. 왜 그러냐? 이 칸트의 그 글을 본 거예요. 이승만.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라는 이 유명한 책, 두껍지도 않아요. 이 책을 본 거예요. 1795년에 독일에서 나온 책을. 이런 건 이승만 박사의 선생님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하고 이 양반이 독일어를 잘해요. 이 양반이 읽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아주 제자도 안 읽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여러 흔적이 있어요. 읽을 때는 문장이 비슷한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화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공화제도가 그렇게 힘든 건데 청년 때 내 목숨을 걸고라도 미국 선교사한테 가서 그래요. 아이 그 참 이군 그땐 젊을 때니까 이군 그 참 위험한 거야. 그랬더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공화국을 세울 겁니다. 자기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공화혁명과 첫 번째, 두 번째. 칸트는 그 영구 평화론에서 제일 먼저 임시 평화가 아니라 세계 정말 이 전쟁이 몇천 년간 계속됐는데 영구 전쟁의 시대였는데 칸트가 책 얇은 거 쓴 게 참 명저입니다. 논리도 참 합리적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모든 나라가 공화국이어야 된다. 왜냐? 왕국은 왕이 혼자 지 승리에 맞게 전쟁